중간 고행로가 무너져서 출근하던 4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내 딸을 살려내라는 고인 어머님의 울부짖음이 시민의 대변인인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자괴감과 아픔으로 가슴이 메워졌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일동은 정자교 참사로 사상자가 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에 대한 빠른 치료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성남시의 책임 야당으로서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 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 안전관리 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당 협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안전한 성남시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신상진 시정부의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신상진 시장이 인터뷰에서 내가 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분당구청 업무니까 라는 표현은 무한 책임을 지어야 할 성남시장이 입에서 해야 할 소리인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신상진 시장은 모든 노후 교량 6조 등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분당은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가, 상가, 공원 등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교량이나 6조, 지하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170개소를 4,600만원 예산에 1개소당 27만원꼴인 정기 안전점검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검이었습니다. 안전점검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밀 점검도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큼의 예산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 탄천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의 공약인 탄천 르네상스 사업은 이번 사고로 탄천의 교량들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안전이 담보된 탄천에 어울리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천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정자교 붕괴 전날에도 봄 꽃구경 인파로 넘쳤습니다. 만약 이날 비가 안 왔으니 다행이지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탄천에 대한 이날 비가 안 왔으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탄천에 대한 안전관리가 확인될 때까지 총 300억 예산의 탄천 르네상스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신상진 시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2023년도 1회 추경에 불효불급하거나 행사성 예산을 자진 삭감하고 노후 공공시설물들의 정밀 안전점검과 안전보강 예산에 우선 투입하십시오. 2023년 정밀점검 예산은 20개 다리 2억 원으로 다리 1개당 2천만 원인데 비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대표 축제 예산만 15억이고 행사성 예산은 30억 정도입니다. 또한 시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들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요청할 것입니다. 넷째, 분당구청 구조물 안전과 안전점검 행정과 위탁 용역사 담당 공무원들 간의 부정과 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했다 해도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점검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자구는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이미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무너진 것은 충격이며 이는 성남시의 안전관리 행정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너진 분당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안전한 분당, 성남시가 최고의 행정 목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상진 시장은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십시오. 내가 시장한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의 업무니까 라는 막말은 성남시에 세금을 내며 성남시를 믿고 살고 있는 분당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시민들의 항의가 뒷발쳤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 대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성남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성남시를 위해 성남시의 책임자로 무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협의회는 분당 정자교 붕괴 참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겠습니다. 정자교 붕괴 참사의 원인,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의 안전관리 행정,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 병원 내 치료 중인 시민께 사죄 드리며 시민의 대면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올해 작년 8월하고 올해 3월에 전기 안전정보 정밀검사를 받았다는데 작년 8월에 아직까지 작년 8월 26일부터 11월까지 다수의 교량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번 3월달에 네, 올해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을 했는데요. 정자교는 이미 이제 검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디서 안전하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거에서는 이제 중대 결함이 없음, 뭐 안전한 거로 나온 거고요. 3월 달에 한 것은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예년에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직 그 제출 기한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밀 점검 그 용역을 예년에 하는 거 가서는 그렇게 뭐 큰 문제 제기는 없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조치를 했었겠죠. 네. 3월에 정밀 점검을 했는데 지금 4월 5일날 이제 붕괴가 된 거라서.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뭐 아까 시장님 인터뷰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니까 다리를 찍은 사진이 난간이 이 물결로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인데 우리 시민이 사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아무것도 안 올렸다,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시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아니면 문자로라도 보냈을 법한데 그거를 아직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본 적은 없다라고 좀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바란다라는 코너하고 문자 메시지하고 두 건으로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저희 쪽은 이제 질문 드려서 아는 분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고 확인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뭐 안전진단이 뭐 2017년이든 우리 시정부로 볼 때 전 정권인 민주당에서 했었던 은수미 시장 때 일이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반성은 좀 하는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고 그거에 통찰한 내용의 그 반성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이제 저도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30년 지난 이제 분당에 걸쳐 있는 많은 다리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의견이 이제 부실 시공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 이제 안전 점검도 하고 또 정밀 이제 검사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그러면 언제적부터 그러면 책임이 있냐 이런 거를 논하는 거는 뭐 여기서 뭐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작년 7월부터 이제 신상진 시정부에서 지금 이제 성남시를 책임을 맡고 이제 작년 정기 안전점검을 한 게 8월 26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상진 시정부 때 분당구청 구정관리과에서 안전점검 영역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시장이 이제 내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태도는 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전관리 점검이라든가 정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가 좀 작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에 의하면 진짜로 제대로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면 정말 몇 천만 원 들어가야지 점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우리 시의 점검 예산하고 정밀 점검 용역 예산이 뭐 전국의 지자체들도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점검을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오면은 저희가 적적성 평가해서 뭐 심의 의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선출직으로서 뭐 그 예산의 다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시에서 안전 예산을 올리면 깎지 않고 처리해 줄 의향은 민주당 시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제 보통 이런 점검 예산들은 아마 어떤 뭐 국가적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시설관리단인가 무슨 국가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점검 세부 지침도 만들고 그 지침표에 의해서 아마 지금 우리 시의 정기 점검이나 정밀 점검 이런 것들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안전 점검 관련된 예산들의 단가들을 기준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지 않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서두신 분들께 질문 받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분당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시도 지금 굉장히 모든 건물이나 조성물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 내지 민간 건물들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안전 점검 내지 행정 규제 강화가 공공기관 건물 내지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인 안전 진단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단은 뭐 저희 의회는 그렇게 이번 이제 사고가 전형적인 후진국경 사고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불감 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에 동의하고요. 예산 편성권은 이제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권고를 하겠죠. 좀 더 좀 예산이 많이 들지만 충분한 그런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 와라. 하겠지만 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니까요. 네, 먼저
행정사무소가 특별위원회 발의하는데 원리합니까? 다음 주 의회. 월요일 날쯤에 이제 소를 만들어서요 접수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마지막 본회의 날 아마 표결을 할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면 뭐 이번 다음 주에서 진행되는 의회에 시행질 시한은 없는데 현황 질의 상황을 5분 발언 일정을 바꿔서 5분 발언은 그냥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이고 시장을 축소시켜서 뭐 다른 데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2시간을 축소시켜라도 해당 또 부총장이라든지 담당 과장을 축소시켜서 대표가 나서서 시정질의 아니면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의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그 의장님이 이제 의사 일정들을 정리하시기 때문에. 네. 네, 이번 뭐 참사가 사실 작년에 그 한천에서 이 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치분한 상황 때문에 사실 그런 영화도 사실 있다라고 보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천에 대한 점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후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두 번째 난이 이제 한천 이제 레저먼트 사업을 이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탄천이 사실 이제 작년 그 수해로 인해서 아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괜찮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천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좀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어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이라든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천에 대한 사업 부분을 물론 창의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다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천 르네상스 사업은 이제 뭐 인기 영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천에다가 뭐 수많은 인도 시설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뭐 하는 거는 그냥 아주 상식적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많이 변했죠.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탄천은 용인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오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작년 피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전부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천에 대한 시각을 자연 하천용으로 놔둬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또 뭐 일부 이제 시민들도 뭐 저한테도 많이 요청하세요. 왜 그냥 뭐 풀밭으로 돌리냐 여러 가지 해서 뭐 하면 되지. 그지만 지금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 탄천 관리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각하게 그 기후 변화에 적응적인 입장에서 탄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뭐 거기에다가 캠핑장 만들고 뭐 거기 선텐장 만들고 물놀이장 만들고 기타 뭐 인공 조형물을 수십억 들여서 설치했다가 뺐다가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하게 저는 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 한천 르네상스 사업을 중단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한천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제고해야 된다라고 뭐 생각하는 의원입니다.